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톡파원 25시, 이번 주 톡파원 25시는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시청했던 회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름 아닌 이명웅 씨의 지인, 절친이라고 아직 얘기를 하기까지는 이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명웅 씨의 지인 궤도 씨가 출연을 했기 때문이죠. 또 사전 예고 기사에 궤도 씨에게 이명웅 씨가 이찬원 씨 얘기를 자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보다 더 좀 많은 내용이 방출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이상의 이야기는 방출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명웅 씨가 평상시에 이찬원 씨 얘기를 궤도 씨에게 자주 한다. 이 정도만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이상의 얘기는 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명웅 씨의 그 평소 성격을 배려한 것 아닌가. 본인의 얘기가 그냥 사회에 많이 화제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는 이명웅 씨의 생각을 배려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궤도 씨는 이명웅 씨를 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웅 씨 사람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전현무 씨한테 한번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볼까요? 이명웅 씨한테 먼저 얘기를 하지 않고도 본인이 이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명웅 씨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잘 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좀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이명웅 씨를 그렇게 자주 만난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니죠. 다만 이명웅 씨는 또 궤도 씨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과학에 관심이 많은 궤도 씨는 하는 일이 과학 커뮤니케이터, 즉 과학을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하는 것. 즉 이찬원 씨는 인문사회 분야는 해박하지만 과학에 관한 한 선을 긋고 어려운 거 이렇게 미리 물타리를 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궤도 씨가 바로 이찬원 씨 같은 사람이 내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설득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이명웅 씨와 궤도 씨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또 확인하는 기회가 됐고요. 또 궤도 씨의 그 살뜰한 설명으로 인해서, 친절한 설명으로 인해서 이찬원 씨도 어느 정도 과학에 입문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프닝에 이어서 재미있는 또 얘기가 한 가지 소개가 됐네요. 호주의 황제를 만나러 가는 그런 순서가 진행이 됐는데 아틀란티움 제국의 조지 크루니 황제를 만나러 갔습니다. 1981년도에 건국된 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마이크로네이션, 즉 마이크로네이션은 뭐냐면 독립적으로 국가를 추구하는 공동체, 즉 사회 문제나 국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나름대로 독립된 형태에서 우리의 삶을 유지해 보겠다고 독립을 선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허가를 해주는 거죠. 마이크로네이션, 작은 국가라는 것이죠. 아마 한국으로 얘기하면 사단법인이나 이런 법인격, 국가에서 법인 자격을, 법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미있습니다. 그곳에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32,000원을 지불하면 시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황제 궁이라는 것이 말만 궁이지 에어비앤비에 소개가 되어서 빌려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22만 원씩 내면은. 어쨌든 참 재미있는 그런
문화가 소개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에디슨과 테슬라가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긴 하지만 아마 이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따와서 회사명을 테슬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디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에디슨은 많은 것을 스스로 발명했다기보다 다른 사람이 발명한 것을, 그러니까 최초 발명자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백열등도 에디슨이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발명자는 아니고 발명을 해놓은 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상용화시키고 이것을 사업화하는 그런 면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에디슨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디슨은 1%의 영감에다, 스치는 영감에다 99%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발명가는 그러한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남겼을 만큼 에디슨은 정말 노력의 천재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부인이 사망했을 때도 안 갈 정도로 연구에 몰두했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 맨날 먼지투성이의 옷을 입고 집에를 왔다 갔다 하니까 아예 연구실에다 침대를 마련해주고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아들하고 총 같이 지낸 시간을 따져보면 일주일이 채 안 된다 그럽니다. 그만큼 연구에 몰두한 결과 특허 1093개, 2주일에 하나씩 특허를 신청했다 그럽니다. 이 에디슨의 이 박물관이나 이러한 에디슨이 연구를 했던 그곳은 뉴저지에 있군요. 아주 주립공원 내에 에디슨 기념탑이나 센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학 연구를 하는 곳, 에디슨이 연구를 위해서 세웠던 여러 가지 연구동이 한 3개가 있고요. 에디슨이 처음 발명한 것 중에서는 축음기, 소리를 그 쇠판에 저장하는 거, 소리를 저장하는 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소리를 저장하는 것도 영사기, 이 축음기와 영사기를 발명함으로써 오늘날 문화산업, 영화와 음악, 문화사업을 하는데 큰 기반을 마련해냈다. 에디슨은 본인이 실험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계속 실패를 하지만 나는 실패를 한 것이 아니고 10,000가지 방법에 도전했을 뿐이다 라고 본인의 그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갖고 있었던 분이기에 오늘날 에디슨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받고 있는가, 칭호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 덕수궁 향원정에도 에디슨이 이 백열등을 발전시켜서 상용화된 이후로 8년 만에 우리나라도 도입이 됐다 그럽니다. 덕수궁 향원정에. 그때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전기가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이걸 한국에서는 도깨비불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건달불, 지 멋대로 나갔다 들어갔다 한다고 건달불이라는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 그럽니다. 어쨌든 에디슨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에디슨보다 테슬라, 우리는 테슬라라는 사람을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에디슨보다 테슬라가 굉장히 유명하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세르비아 사람인데 원래 세르비아에서는 얼마 생활하지 않고 미국에서 많은 연구 활동을 했고, 특히 에디슨과 테슬라는 막강한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이 세르비아에서는
베오그라드, 서울이 수도가 베오그라드인데 여기는 공항 이름도 테슬라 공항, 비행기에도 테슬라가 인쇄되어 있고 라운지 이름도 테슬라가 되어 있을 만큼 베오그라드에서 테슬라는 정말 최고의 위인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에디슨과 테슬라는 직류와 교류로 서로 경쟁을 했고, 에디슨은 기술을 고집했고 테슬라는 교류 전기를 고집을 했는데 결국 웨스팅하우스, 그러니까 직류를 교류 전기로 바꾸면 5만 달러를 에디슨이 주겠다 그러고 이 5만 달러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표를 쓰고 나와서 웨스팅하우스에 가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시카고 박람회에서 에디슨을 따돌리고 테슬라가 이 박람회의 정부 사업을 떼어낸 것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에디슨에게 한 방 먹이는 그러한 인연이 있지만 서로는 악연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테슬라 발명품 중에서는 테슬라 코일, 이 코일은 지금 모터, 선풍기나 세탁기를 만드는데 기초가 됐다 그럽니다. 기초가 됐다랍니다. 그러니까는 달걀을 세우는 그런 회전 자기장을 위해서 달걀을 세우는 동 이 전기 천재는 에디슨보다는 테슬라가 훨씬 인정받고 있다. 이 사람은 36살에 베오그라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만큼 전기에는 발명 천재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외국에서는 어쨌든 에디슨보다는 테슬라가 훨씬 유명하다. 몰랐던 사실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몰타, 우리나라 강화도 크기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유적지로서 관광지로서는 최고. 그러한 또 몰타도 우리가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톡파원 25시는 여러 가지 세계 구석구석의 문화를 차근차근 자세하게 속사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줘서 참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